나중에는 좀 이제 오픈 행사로 하면 훨씬 좀 큰 강의실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미더업을 진행하면서 진행 방법이랑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제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의견 받고, 토론을 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 좀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팀즈로 채팅을 주시면 다 보고 검토해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시고, 먼저 앞에서는 이제 발제부터 해서 이 모임의 취지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야기를 좀 먼저 할까 합니다. 네, 뭐 발표 내용이고요. 다들 아마 지금 바이브 코딩하면 다 어느 정도 관심을 다 여기서 가지고 오신 분들일 거고, AI 코딩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윈드 서퍼가 이제 구글의 그 대표가 이동하고 뭐 이걸로 인해서 오픈AI가 위험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이 시장이 굉장히 핫하고 중요하게 보는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면 오픈소스 기반의 국산 AI 코딩 툴 캐럿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일단 GitHub가 있고요. 저희 다 아시겠지만 GitHub이 있고 여기서 다 오픈소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캐럿이라는 캐럿팀이라고 하는 서비스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잘못부터 마켓플레이스가 올라갔어요. 마켓플레이스는 조금 지연이냐? 마켓플레이스는 그 아직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그냥 오픈소스 기반의 국산 AI 코딩 툴, 그냥 커서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를 소개 먼저 좀 드리면, 저는 예전에 뭐 블로거로도 좀 알려져 있었고, 수정일기라고 블로거로 알려져 있었고, 원래 컴퓨터 전공을 했습니다. 컴퓨터 전공을 했고, 예전에 네이버에서는 OCR이라고 해서 AI 그 이미지에서 문자 인식하는 서비스, 요거를 연구를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AI를 원래 조금은 좀 알고 있었던 이런 개발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기획이나 전략들 좀 진행하다가 특이하게 이제 웹툰 PD를 조금 했었고, 과기부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개발자 정책들 하다가 VR 쪽 창업을 했고, 그러다 이제 오픈소스 웹 메타버스 플랫폼도 만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캐런티뷰라는 회사의 CTO, 그리고 이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뭐 블로그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제가 덕후기질도 있어서 캐릭터와 기술? 약간 이걸 약간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7년 정도 지난번에 빌리버라는 회사, 그러니까 코믹스부에서 빌리버로 그 스핀오프 했던 회사는 한 7년 정도 대표를 했었고, 그리고 혼자서 이제 뭐 좀 유치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알파라는 캐릭터 만들고 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AI를 좀 원래부터 컴퓨터 공학을 할 때부터 저는 처음부터 하고 싶었었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AI로 지금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AI 전공을 한다고 했는데 기껏해봐 연어하고 이제 분류하는 거. 네, 맨날 그거 이제 배우고 뭐 이런 것들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지만 어쨌거나 좀 이게 AI구나를 좀 느꼈었죠. 그러다가 네이버에서 얘기하게 된 것도 아무도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 네가 그거 해봤다며 끌려갔어요. 그렇게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빌리버 접으면서 한 1년 정도를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의 혼자 개발했거든요. 그때 커서 도움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2025년에 초반에 AI 에이전트들이 나오면서 이제 커서나 에이전트 기능 들어가니까 이거는 좀 다르겠다. 여태까지 말만 하던 AI가 직접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코드를 만드네. 이거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AI의 컨셉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AI가 되면서 이제 뭐 그 개발자를 대체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대표에서 다시 개발자 포지션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 이거 잘 못 넘기면 진짜 큰일 나겠다. 나는 뭐 여태까지 컴퓨터가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강의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개발자들이 느끼는 바이브 코딩에 대한 위기감은 저는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다들 왜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알았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들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굉장히 위기감도 느끼고 또 반대로 큰 기회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은 뭐 이제 바뀌면서 더 이상 여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윈도우즈가 나왔을 때, 모바일이 나왔을 때 사실 그때마다 사실 뭐 다들 뭐 기존 거 없어진다 난리들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존에 하던 분들이 대부분 더 잘했고 거기서 어떤 이렇게 기본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가졌던 걸 보면 여기에는 더 큰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꿈꿨던 어떤 AI가 진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시대 그리고 특히 개발자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개발자가 없어지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개발자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해봤죠. 네. 정말로, 진짜, 바이브 코딩 다 된다는 얘기 들으면 사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해본 입장에. 뭐,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거기서 보여주는 건 잘 되죠. 근데 실제로 프로젝트들, 대형 프로젝트들, 기존의 레가시 소프트웨어들 프로젝트 해보면, 정말로, 이건 되게 화가 나는, 욕이 나오죠. 왜냐면은, 주니어 개발자면 뒤통수라도 때리는데 얘는 때릴 수도 없고 예, 내가 말을 잘못했냐? 뭐 진짜 뭐 이런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져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근데 그 책임은 개발자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무 개발에 부딪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에고소드라고 해놨는데 진짜 에고소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에고가 강해서 사용자도 다치게 하는. 사용자도 다치게 하죠. 에고가 너무 강해요. 길들이냐 아니면 뭐 같이 망가지느냐. 네, 그런 칼이 제가 봤을 때는 딱 진짜 AI 코딩 노구다. 아무도 길을 못 들이는 야생마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진짜 저는 이게 뭐 누가 더 잘해드리는 거 아니라 이거 다들 지금 어떻게 길들이지? 에 대해서 좀 다 같이 까놓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제 저 회사 파산하니까 돈이 없는데 그 구독비가 미친 듯이 나와요. 살벌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카드값 했는데. 그래서 이거 비용 통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 아마 다들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같이 좀 이제 까놓고 이걸 같이 해결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사실 문제의식을 느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한번 제가 테스트를 했던 건데 계산기 개발을 저희 성능 테스트 한다고 시켰어요. 계산기를 만들어 놓고 브라우저를 자기를 띄운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1번, 3번을 더하기를 눌러서 4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보니까 제가 TTD를 하라고 하니까 브라우저 띄우더라고요. 브라우저가 띄워요. 1, 3을 클릭을 못해. 하는 다음에 클릭이 안 해서 분명히 테스트를 안 했는데 테스트가 잘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너 정말 잘 됐어. 그러니까 잘 됐대요. 그래서 아닌데 내가 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줄줄이 얘기를 진짜 보니까 안 됐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브라우저에서 The browser action has been executed라고 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자기는 그걸 성공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 처리를 잘 못한데 이 얘기를 줄줄줄 해요. 물어보면. 그러면서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뭐 속도보다 정확성을 우선시하라고 제대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못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액션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 증거의 확인의 절차를 추가를 해달라. 뭐 단순 성공 메시지가 아니라
정량적 정성적 검증 루틴을 구성했다. 이게 AI가 제안을 한 겁니다. 시스템 프로모테이션 도구적, 보안적, 문화적 훈련 필요. 자기는 자기 훈련시켜달래요. 뭐 그런 거 있어요. 더미 펑션 만들어 놓고 네네. 불러놓고 불리지 그러면 됐다고 하는 경우 그게 되게 많아요. 많거든요. 진짜 투두 리스트만 적어놓고, 네, 그거 검증 안 하면 하드 코딩 해놓고 다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 붙이는 것도 네, 함수 만들고 콜만 내요. 안에 내용을 없애버리든가. 네, 그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제 이론적 근거인데요. 샘 코더라고 하는 그것도 2023년 작년에 그 논문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개발하면서 느낀 건데 얘가 코딩을 따라하는 거지 코드를 이해하는 것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코드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AI 모델에 대한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시켰는데 되게 작은 작은 모델을 가지고 이걸 갖고 GPT 3.5 터보 수준의 성능을 냈다라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딱 보면 이 어프로케스 세mantics는 코드에 대한 설명. 이 코드가 이런 거야라고 하는 설명. 사실 뭐 PRD나 어떻게 보면은 약간 프로젝트 문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디버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폴트 났을 때 해결 방법 그리고 이거의 프로젝트에 대한 예를 갖고 훈련을 시켰대요. 오, 되게 체계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얘 모델을 만들어서 성공 실험을 해보니 되게 작은 모델들. 이게 60빌리언인가 6빌리언인가 되게 작은 모델인데 GPT 3.5만큼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SLM은 30빌리언, 80빌리언짜리를 만들고 GPT, 그러니까 RTX2 두개 코드 정도를 GPT-4 레벨로 올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코딩의 한정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코디 지금 최신 모델은 박사급이라고 하는데 저희 개발할 때 박사 안 달아도 제가 잘했잖아요. 말해서 박사 안 해도 잘했거든요. 코딩에서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딩을 못하는 이유는 얘가 덜 똑똑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뭘 몰라. 보지 못해요. 학습하지 않은 건 모르는. 네, 학습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보면은 GitHub에 있는 코드밖에 없잖아요. GitHub에 얼마나 쓰레기 코드가 많은지 다들 아실 거고 만들 때 많은 것들 되게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에는 스냅샷인 거지 그거에 대한 어떤 상태값들 액션 다이내믹하는 상태값들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들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기록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분명히 제가 보기엔 윈드 서퍼나 커널을 인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거든요.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오픈 AI가 나왔을 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주주였던 이유를 들어봤을 때 네. 오픈 AI가 학습해야 될 데이터들이 무하게 많았을 거라고 봐요. 네네. 그중에 이제 구글에서 데이터 못 가져오니까 네네.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쓰레기 데이터 많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어차피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네.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데이터를 검색했을 거라고 학습했을 거라고 보고 네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을 인수할 때 왜 마이크로소프트 GitHub을 인수하지? 이유가 뭐지? 했을 때 저는 이미 오픈 AI랑 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였을 거라고 보고 네네네. 시키도 비슷해요. 그래서 네. 아마 GitHub가 갑자기 프라이빗을 무료로 열어주고 니네가 이제 다 읽을 모양이구나. 근데 다 읽어서 뭐하지? 생각했었는데 오픈 AI가 나왔을 때 얘네 분명히 프라이빗, 퍼블릭 다 읽었을 거야. 공부했을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쓰레기 코드들은 안 보고 네네. 최소한 스타가 500개 이상 네네. 이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학습을 해도 학습할 게 많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좋은 네. 코드는 있는데 문제는 그 코드가 만들어진 과정의 데이터다. 네. 그래서 제가 네. 필수비에 올린 게 있는데 이거랑 좀 맞는 얘기라 오픈탭이라는 새로 만든 VS 코드의 익스텐션이 있어요. 코딩 툴이에요. 근데 네. 얘네가 레드 스탬프를 올렸는데 자기는 툴을 깔고 이제 개발자 프리뷰예요. 깔고 이걸 써라. 이제 오토 컴플릿이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오토 컴플릿으로 좀 더 확장된 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일주일에 7시간 이상 쓰면 25만 원을 줘요. 그 이유는
그 개발자가 이걸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채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수집. 그래서 지금 이제 완성형의 스냅샷보다는 과정이 중요해서 네, 네. 그거에다가 돈을 25만 원씩 퍼붓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디서도 못 구하거든요. 그쵸. 네. 퍼치스. 네? 퍼치스. 어디서? 정부한테. 네? 정부한테. 정부에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정부에서 제안한 게 있는데 그 전체정부 프레임워크에다 우리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네. 서비스를 개발하거든요. 스프링 기반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 할 때는 원래 그 소스 다 있어요. 지금 저기 근데 지금 얘기는 네. 소스를 고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어차피 감리를 해보면 제가 감리라서 하는데 감리를 해보면 문서하고 소스 같이 고쳐요. 그 문서가 있어요. 아, 다큐멘트. 다큐멘트가 있어요. 네. 그 다큐멘트가 설계 문서부터 해서 아, 그 설계 문서를 그럼 그 문서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과정도 리비전으로 보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버전이 있으니까. 그거랑 두 개를 그 링딩이 돼 있다고 네. 그러면 그건 말이 되게 좋은데. 왜냐면 감리가 그걸 그럼 이거잖아요. 그 코드도 있고 그렇죠. 거기 설명도 있는 거예요. 그 요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 그걸 정부한테 제안해야겠다 진짜.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얘기를 6개월 전에 제안했는데 네. 무슨 얘기하는지를 뭐야, 이해를 그거. 못해요. 뭐냐, 도대체 그랬어. 우리도 여기서 처음 듣는데. 제가 6개월 전에 제안했는데 네. 그 전체적 프레임워크 관리하고 있는 그 나이파예요. 예. 네, 근데 무슨 얘기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 제가 나한테 물어볼 수 있어서 사실. 왜냐면 감리는 또 NIA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파하고 NIA 같이 해줘야지. 네. 일단 그럼 넘어갈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도 이제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우리 데이터들이 중요하다. 우리 개발자들 데이터가. 그 이 얘기고요. 넘어갔는데 물어버리네요. 여기 넘어갔는데 여기가 반영하는데 우리는. 네, 왜냐면 인터넷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바닥부터 만들면 힘드니까. 네. 다행히 클라이드라고 하는 저 오픈 소스가 있었고 그게 한 그 탑5 안에 좀 들어가요. 그 글로벌 레벨에서. 그리고 클라이드는 뭐 이렇게 결제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ChatGPT API, 무슨 API를 다 끌어갖고 원하는 개발자들이 그 API 세팅해갖고 쓰는 그런 AI 도구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해볼 수 있겠다. 왜냐면 어차피 뭐 딴 데 AI에 의존적이진 않으니까. 그러면 클라이언트 기반에 저희가 하는데 처음에 클라이언트를 포커해서 그냥 직접 고쳤어요. 다 그냥 무시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리플레이스 도어를 좀 고쳤는데 보니까 클라이언트도 그걸 고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괜히 뻘짓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나온 이제 저희 아키텍처를 바꿨죠. 우리 아키텍처를 가능한 클라이언트에서 건들지 말고 그 위에다가 딱 얹고 필요한 것만 추가하는 것만 클라이언트를 꼭 고쳐야 된다면 클라이언트 코드 백업하고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바꾼 부분만 주소 따로 달고 이렇게 쌍으로 하자. 그럼 나중에 머징할 때 클라이언트 코드랑 그다음에 우리 코드랑 있으니까 얘 세 개 코드를 비교해서 자동 머징할 수 있게 하자. 정도의 이런 프로젝트 구조들을 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클라이언이 죄다 하드 코딩을 해놨어요. 시스템 프로부터 하드 코딩 해놓고 거기 텍스트 나놓고 전부 다 하드 코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랭귀지를 바꾸자요. 왜냐면은 클라이언이 버전이 기본으로 하나 있고 클라이언트 차이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궁극에서 얘네 쓰고 싶은데 얘네들이 하드 코딩이니까 질질 나서 딴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IL8을 적용해서 4개국어 일단 때려넣었거든요. 한국어, 영어 4개국어 했고 뭐 일단 이거 검증하면 뭐 몇십 개국어 만드는 거야. 그냥 일단 두루룩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IL8을 적용시키고. 예, 그래서 일단은 클라인 도구 대비해서 좀 더 최대한 뭔가 좀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얘가 기본적으로 190만 다운로드 갖고 있고 뭐 서비스 그 마켓플레이스 MCP 마켓플레이스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커서나 이런 거 써서 뽑으신 분들은 잘 못 느낄 텐데 세션 간의 컨텍스트 스위칭도 자동으로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여태까지 막 하다가 얘는 비용이 실시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채팅으로 한 번 뭐 했을 때 이 채팅 한 건에 얼마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이잖아요. 토큰. 그쵸. 네, 그게 사실은 엔지니어 입장에서 되게 안심되는 부분이잖아요. AI 다른 것들은 전혀 비용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거 탁 튀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뭐 일정 이상 토큰 비용이 증가하면 자동으로 세션만 넘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그 피처들을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이제 비용을 어떻게 맡길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뭐 내장 브라우저도 갖고 있으니까 브라우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잘 못 다루더라고요. 이것도 좀 디벨롭을 해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체크아웃 포인트 기반의 롤백이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기능인데 좀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 질문은 아까 그 체크 포인트라는 게 내가 여기까지 질문한다면 난 여기까지의 질문은 네. 브레이크 걸어놓고 네. 다른 데 갔다가 또 여기 와서 여기 이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개발을 세 개 피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세 개 피처를 만들 거라고 말한 다음에 1번 질문한 다음에 1번 거 막 개발 끝났잖아요. 완성을 했으면 그 세 개 할 거라는 걸 돌아가 버려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코드를 그대로 두고. 혹은 뭐 실패했을 때 그쪽 코드로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안 된대.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안 믿어요. 기대다 꼭 믿으랍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왜 문제인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버그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나가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저희 차별성은 일단 다국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요즘 소버린 AI 하듯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AI를 불편해하는 나라들이 꽤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이제 중동 이런 데. 그죠? 빠르게 우리가 요거를 포지션해서 제3세력으로 포지션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딱 써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사실 제일 큰 차별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이거는 뭐 이제 애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덕후들, 그 개발자들 중에 덕후들이 좀 많으니까 거기들 넣을 수 있는 포인트들. 네. 네. 유료 모델로 하면 될까요? 예, 여기 유료 그 서비스. OS탄이라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OS 의인화했던 이런 것들 한참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 캐릭터들이에요. 와. 네, OS탄은 손을 댔던 거고. 분들이.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시스템 프롬프트를 개선을 좀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좀 버그가 있는 건지 일단은 저희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클라이언트 대비해서 한 50% 줄였어요. 그리고 어떤 엔진인데요? GPT. 클라이는 하드 코딩 되어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박아놔놨어요. 근데 저희는 그걸 갖다 제이슨 기반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이는 동적으로 만들 수 있게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능도 올라가고 비용도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내용은 유지하는 채로 줄었다는 얘기. 예, 근데 어저께 며칠 전에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갖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했는데 지금 동적 로딩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좀 한 상태거든요. 일단은 그 시스템 프롬프트 자체 양 자체가 벌써 반 줄었기 때문에 사실 줄어야지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그 토큰 줄이고 그 다음에 토큰이 줄이고 그 다음에 행동 같은 것도 얘는 이제 액트랑 그러니까 플랜이랑 액트로 나눠져 있는데 플랜은 계획을 세우고 액트는 행동을 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액트 상태에서 뭔가 행동을 시키면 막 행동을 하는데 중간에 말을 시키잖아요. 무조건 행동해요. 말을 안 해요, 하나도. 그래서 뭔가 되게 제어가 좀 잘 안 되는 느낌인데 저희는 그냥 그 에이전트 모드, 딱 커서랑 비슷하게 에이전트와 그다음 챗봇 모드 딱 그 두 개로 전환을 했고 원하면 이제 클라이언트 모드를 켜서 클라이언트 모드로 쓸 수 있고 양쪽의 호환성을 가지게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마디로 저희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연구를 하고 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왜냐면 이게 사실 모든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거나 그리고 혹은 뭐 더 자기네들 회사들만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나중에 그 모델마다 달라져서 굉장히 달라져서 달라져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서 뭐 유니파이드 뭔가를 만들까 네, 뭘 맞아요.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특화된 모델을 하나 고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제미나이 쪽을 주로 하는 이유가 그쪽을 먼저 지원을 받았으니까 제미나이 위주로 하고 있어요. 특히 제미나이 2.5 플래시가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 최고. 네. 그래서 그걸 앞으로 내세울 것 같고 넘겼는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PRD 보통 얘기를 하는데 PRD가 사실은 룰이라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시스템 프롬프트인데 시스템 프롬프트들을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는 거 보면 그냥 그 프로젝트 전체를 다 써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안 하고 리즈닝을 하기 때문에 특정 작업마다 사실은 알아야 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덱싱 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는 만들었고, 이게 캐럿 그냥 룰이에요. 캐럿의 이제 워크플레이스 룰을 캐럿 룰인데, 이거 보면은 저희는 이제 제이슨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사나 어떤 형용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줄어들기 때문에 토큰 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의외로 이게 하이라키 구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제이슨 타입으로 했고, 근데 사람이 읽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쌍으로 마크다운 타입으로 같이 오면서 얘한테 룰 고치자고 하면 얘를 고치고 얘를 고쳐요. 네, 그렇게 이렇게 두 개가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한 쌍으로 하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 AI 업무 방법 가이드가 이걸 먼저 읽거든요. 이거에 대한 내용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는 이렇게 일을 해야 돼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야 규칙 고치자라고 하면 얘가 이 문서를 보고 이 문서를 고치자고 얘기를 하고요. 너 왜 자꾸 그래? 라고 그러면은 그 규칙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룰 수정 절차나 이런 동기화 대상도 있고, 그래서 이게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 비용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나가야 되는데, 이거 해보면 프로젝트별로 조금씩 달라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별로 나중에 이걸 최적화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PRD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룰하고 PRD는 좀 구분돼 있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룰에서 따라가서 PRD로 접근하게 되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보통 두 개를 다 참조하니까. 네. 근데 구조는 다른 툴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네, 비슷하게. 말씀은 이거를 최적화해주거나. 그쵸.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강의하면 저희 팀이나 저희 회사 사람들도 이거에 어떤 템플릿이나 이걸 만들어달라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네네. 왜냐면 처음부터 못 만들잖아요. 네네. 그것도 굉장히 큰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가볍게 하면서 이거를 네, 계속 맞아요. 이제 유지 보수하면서 키워 나갈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을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표준 안을 잡았는데 결국 이거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AI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것만 네. 전용으로 하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최적화해서. 프로젝트를 먼저 한번 싹 훑고 나서 이걸 만들어주는 AI가 있다던가. 네. 네, 이런 AI가 프로젝트를 쭉 리뷰해보고 네. 저걸 만든다. 네. 그리고 진행해 가면서 계속 최적화를 계속 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훈련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훈련 샘코더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이거를 직접 사람이 쓰기에 사실 너무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모델에서 클라우드 4에서 그걸 만들고 훈련을 하면 0.5에다 놓고. 그쵸, 되게 작은 거를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훈련할 때 AI를 이용을 해야겠죠. 이거 이제 개인별 업무 문서 관리인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저 이제 태스크 스테이트스 들어가면 이렇게 태스크들을 저희가 쫙 등록을 해놨고, 이거 막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태스크 등록하고 워크 데일리 로그가 있어서 제가 오늘 업무 뭐야? 라고 하면 얘가 먼저 이것도 뒤져요. 오늘 날짜 뭐예요? 물어봐요. 왜냐면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날짜 알려주면 그 날짜 문서 열어보고 이거 문서 없으면 이 문서 만들고 그 다음에 태스크 스테이터스 가서 이 어떤 태스크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스테이터스 없으면 뭐 없다고 그러고, 보통 이제 태스크에다가 사실 필요한 컨텍스트를 다 넣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다가 또 중간에 작업을 했는데 넘칠 것 같다. 그러면 이 태스크에다가 네가 여기나 혹시 넥스트 그 세션 같은 문서를 만들고, 야 다음 넘어가야 되는 게 이 문서에다 업데이트해라. 네가 다음 문서에서 다 알아야 되는 거. 그럼 싹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 이 문서부터 시작해 라고 하면 그 문서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템플릿은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얘가 만든 거죠. 사실 이것도 얘가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부분 이거 만들 때 목적이나 목표를 만들어주면 얘가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전에 만든 게 있으면 비슷하게 만드는데 안 그러면 또 새롭게 창작하게 제가 궁금했던 건 캐럿만에 네. 뭔가 이런 템플릿이 원래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제 생겼어. 왜냐면 처음에 만든 걸 계속 따라하니까 얘가. 그러다 보니까 굳어진 거니까. 네, 굳어지게 돼요. 이것도 나중에 그 뭐 어떤 템플릿 뭐 마켓플레이스 같은 게 쭉 있어가지고 고를 수 있고 네,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나중에. 근데 저의 생각은 약간 이게 뭐 커스텀,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데일리 업무 로그 쓸 때 사실 뭐 그 양식 잘 안 정하잖아요. 네, 개발자별로 다 다르게 하니까. 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조직 문화로 자리 잡게 만들 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하나 정한 다음에 네네. 편한 대로 하되 중요한 건 이 프로세스가 소프트웨어 공학에 있는 그 프로세스잖아요. 그 프로세스가 프로젝트의 전체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이나 네. 이거 아키텍처의 노하우들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제품으로서도 있지만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서구 쪽 교수님들하고 좀 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AI가 사실은 참여를 해갖고 그러니까 팀원으로 일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럼 얘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어떤 산청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어떤 순서를 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개발 방법론이 새롭게 지금 정립이 돼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일단 뭐 저희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손가락 빨고 살 수가 없어요. 예. 둘이서 계속 이거 만들다 이대로 가면 우리 월급도 못 주고 큰일 나겠다 해갖고 일단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 투자를 조금 받았고요. 엔젤 투자를 받았고 왜냐면 월급을 당장 받아야 돼서 그 다음에 그 기술 보증 기금 거기서 이제 초기 자금을 좀 땡겨왔어요. 네, 원래 절대로 창업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부에서 받으셨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특허가 있으면 뭐 잘해주죠. 그리고 제 이름은 더 이상 지금 파산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 친구가 대표가 이 얘기 되게 속내 사정 하시는데.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주로 이제 그 금융 쪽에 소프트웨어 개발 쪽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럼 B2B 소프트웨어 하면 다 그쪽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됐고, 뭐 학교 동기입니다. 대학교 동기고. 네. 그래서 잠깐만 저희 회사 네. 부서 소개 한번 할게요. 네네. 네. 그리고 일단 모델은 일단 그 구글에서 크레딧 좀 받았으니까 걔를 좀 팔아서 일단은 사용자 확보하자가 기본이고요. 그래서 일단 무료는 한 25 크레딧 제공하고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보다 되게 적은 거죠. 적은데 어쨌거나 국산이라는 거 그리고 베이직 같은 경우도 10달러에 300 크레딧이잖아요. 그래서 20달러에 500 크레딧이니까 사실 싼 거 아니에요. 근데 비싼데 눈속임인가요? 아니죠. 진입이 비싼 거죠. 진입이 싸다. 진입이 싸지만 적게 준다. 네, 진입이 싸는데 적게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위 연기가 그 다음에 실제 저희 비즈니스는 여기입니다. B2B. 왜냐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 커스텀이나 컨설팅. 그렇죠. 왜냐면 이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업들에서는 필요로 할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컴포넌트로 납품을 하거나 같이 개발을 들어가거나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인원들을 크게 늘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막 크게 늘린다기보다는 지금 저희 오픈소스로 진행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가 생기면 오픈소스 이 모임에서 뭐 추가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으면 같이 진행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가 결국 들어올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얘를 갖고 뭐 연구 개발이나 스터디를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일단은 좀 제가 막 급하게 최대한 빠르게 런칭하려고 했던 건 AI 코딩의 국산이 제가 보기엔 아직 없다 였어요. 커서나 윈드서퍼의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리튼이나 거기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밖에다 떠들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최대한 달려갖고 일단은 먼저 뉴스부터 내세요. 맞아요. 빨리 내세요. 그러려고 일단 하는데 일단은 그 로그인하고 구독하고 붙이고 아니 그거 안 해도 돼요. 먼저 그거 그거 안 해도 돼요. 다음 주에 또 뒤에 이제 일하고 일하다 일 가고가 나오더라고. 빨리 뉴스 때려놓고 없어도 돼요. 맞아요. 빨리 하세요.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먼저 자료부터 네, 내고. 빨리 하면 네. 그게 먼저 한 놈만 기억나고 맞아. 뒤에는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저희가 하니까 일단은 지금 연락이 온 데가 이 슬랙슨 같은 경우에는 저기 슬랙스는 몰라요. 슬랙스는 저기 그 유성우 대표님이라고 여기도 사실 선배님 회사예요. 그래서 선배님 회사인데 기존에 이제 커서나 윈드서퍼를 납품하던 회사예요. 템라인은 저희 네, 윈드서퍼 태파인 나무도 썼었어요 네, 회사에서. 유통하던 회사인데 맞아요. 그 윈드서퍼가 인수가 되면서 네. 얘네가 B2B를 안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 저희하고 빨리 하자고. 맞아. 지금 그 템라인 다 접었거든요. 네, 여기가 다 지금 썼어요. B2B 쪽에 지금 없구나. 그게 필요해서 국산이 필요하다. 음. 그래서 지금 빨리 달라.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웍사이 같은 표철민 대표님 여기도 여기는 이제
AI를 음. 그 챗GPT나 여기 것들을 사갖고 그 사서 중간에 이제 게이트웨이 만들고 이 게이트웨이를 기업에 납품하는 이렇게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네, 여러 네. 이제 뭐 LS산전이나 서울 교육청 같은 데 납품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MCV 스토어를 만들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도 들어갈 때 저 웍스 AI 버전의 뭐 저희 캐럿 같은 걸 만들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뭐 같이 판매를 하자. 네, 이런 것들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고 계시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발자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실 어느 정도 구축을 원하거나 어떤 비즈니스를 원할 거기 때문에 그때 컴포넌트로 들어가요. 맞아요. 그것들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도 같이 들어야 될 거예요. 저희 같은 그쵸, 경우는 당연하죠. 기존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오버헤드가 커서 네네. 무조건 이걸 드린다 그러면 네. 같이 커스텀 인력도 같이 계약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타게 되면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뭐 내부 개발자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당장 뭐 오픈소스 같이 개발하시는 분이 가장 빠를 거잖아요.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큰도 아니고 바로 그러니까요. 하던 거 때려치고 나가는 친구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코어 멤버지만 나중에 약간 그 전문 친구들도 좀 들어오거든요. 사실 그렇게 네, 그래서 그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 좀 들어오고 하게 되면 맞아요. 저희가 또 맞아요. 그 인력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인력 파견 인력 작업도 파견. 해야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명함가래에서 가면 되니까. 네, 이거는 카메라. 투자도 받으세요? 투자는 일단은 지금은 투자 안 받으세요? 지금? 나중에 받아야 될 수는 있겠는데 네. 지금은 받는다고 해서 뭐 바로 사람 을 게 아니니까 네. 지금은 빨리 런칭부터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VS 스토어에서 조금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올리거나 이제 그러니까 여기 그게 적었죠. 그러니까 일단 설립이 5월달에 적은 건데 설립을 했고 5월달에 설립했고 6월달에 마켓플레이스 오픈했죠. 정확히 6월달에 오픈하지 않고 7월 2일에 오픈했습니다. 6월달 안에 웬만하면 하려고 했는데 결국 7월로 넘어갔고요. 7월 2일날 오픈했고 하반기에 일단은 안정화를 위한 기술 개발 확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스토어 지금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는 제품을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려고 하면 저희가 일단은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되고 뭐 하면서 할 수 있는 분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뭐 예전에 기업 운영해 보니까 뽑아서 한다? 이거 사실 쉽진 않더라고요. 뽑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오버헤드가 크고 그러니까 네, 저도 안 뽑았어요. 지금은. 네, 안 뽑을 생각이 없고 보면 고정비 때문에 죽어요. 구성비 때문에 죽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tip실반으로. 그쵸. 네. 왜냐면 그게 더 나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게 더 에자일이죠, 에자일. 네, 훨씬 더 낫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망 매출이라고 적었는데 되지 않을까라고 솔직히 기대해요. 왜냐면 써보시면 알겠지만 크레딧이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구조라서 이건 매출이 어쨌거나 사이즈가 나오면은 다음 라운드 올라가는 건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26년도에는 고도화하고 이렇게 간다. 네. 그리고 뭐 도와주시는 분은 아까 뭐 억세나 거기도 있지만 구글에 이제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빨리 런칭해서 보여주면 미국도 같이 진행하자. 그래서 구글 그 받으셨군요. 네네. 그 조대엽 선배님이라고. 네네. 빨리 보도자를 내가지고. 네네. 빨리 지르고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이 딱인데 지금. 네, 그러나 봐요. 그래서 네. 일단 오픈소스 커뮤니티 중심으로 그래서 대규모가 투자 요즘 커서나 윈드서퍼 못 이기죠. 네, 몇 초씩 어떻게 이겨요? 네이버는 못 이겨요. 네이버 삼성도 힘들어. 삼성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네, 그래서 툴을 안 해요. SS, SS 얘기하신 거죠? 네, SS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네처럼 현금을 꽂아줄 회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나라가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얘네들이 그렇게 가지만 결국 SLM이 꽉 치고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치고 올라오면 결국은 커뮤니티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쪽이 이길 거고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브랜드만 확실히 잡아보면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리고 AI 코딩 도구가 저는 개발 장벽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장벽은 데이터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빨리 넘어가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 클라인 커서 제가 보기엔 다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그런 부분들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 네, 클라인 같은 경우에
파이어베이스 키를 기타에 올려놨더라고요. 화면에 갖고 이걸 왜 여기다 올려? 그 정도 수준이에요. 다 하드 코딩이라고. 되게 초보적인. 네, 그래서 저는 나가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한국 개발사들을 되게 좀 무시하는 게 사실은 실리콘밸리 갔을 때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얘네들도 별거 아니구나. 클라이언트 모르겠어요. 네, 우리도 충분히 잘하고 잘하는 개발자들 나가서 비싼 연봉 받는데 왜 우리는 이러지? 저 최근에 컨테이너 이렇게 네. 디버그 메시 띄워놓고 되게 많이 봤는데 네. 걔도 잘 허접해요. 네, 다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어차피 다 코드인데 얼마나 잘하냐 이게 문제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갈 거고요. 그래서 기어나 가이드라인 코드 이후로 요거는 이제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성할까. 그래서 사실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운영해 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좀 오셔갖고 와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이야기를 잘하고 할까를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희가 이제 뭐 회사 지금 작지만 뭐 잘 되면 여기서 뭐 많이 기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스톡 옵션 형태로 해서 참여를 하거나 나중에 조인할 수도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회사를 키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과제는요. 지금 제일 급한 건 로그인과 구독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들 이제 다 B2B니까 단체 및 기업 멤버 관리 요거 빨리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요거를 일단 빨리 지금 최대한 둘이 달리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얘기를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육은 이제 교육 사업 하시고 싶은 분들이 좀 계시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교육 사업 쪽은 그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안 사거든요. 강사 내보내서 강의해달라고 해요. 거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실제로 개발을 해야 되고, 사용자들 만들어서 사실 이제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브랜딩이나 마케팅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글로벌화 필요하죠. 지금 뭐 4개국어 해놨는데, 뭐 20개국어 된다 이러면 이제 이거 누군가 대응을 조금씩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직이나 커뮤니티 운영 관리해야 되고, 요거 개발하고 싶은 거는 열어보니까 진짜 많아요. 너무 아직 안 돼 있어요. AI 코딩은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봤을 때. 뭐 LLM 라우터도 없고, 벡터 외부도 안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비용 예측도 안 하고 있어. 그 안에 되게 가볍게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다음에 아까 시멘팅 기반의 AI 모델 훈련 개발 같은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질문이 많네요. 네, 실시간 협업. 예를 들어서 AI랑 개발자도 하지만 개발자도 여럿이서 하거나 AI가 여럿이서 하는 거. 근데 사실 이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멀티 에이전트가 빨리 올 거라 생각했는데 한 개도 지금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좀 걸리겠다. 일단 한 개라도 좀 제대로 컨트롤하면 낫지 않을까? 네. 근데 일단 멀티 에이전트 개념은 제가 보기엔 상위 에이전트 정도. 네네. 그건 의미가 있어요. 저 굉장히 상위. 네, 상위 에이전트가 하위를 감독하는 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서별로 한다. 이거는 좀 어려워. 얘랑도 좀 통해요. 네네. 비싸니까 똑똑한 놈을 그렇죠. 감독으로 쓰고 네. 멍청한 놈 그냥 워커로 쓰고 네. 그거는 말이 되게. 그건 말이 되는데 지금 예전에 뭐 얘기를 했던 거 뭐 개발 A팀 A, B, C 이거는 다 답이 안 나와. 돈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코드를 같이 망칩니다. 동시에 망쳐갖고요. 얘가 바꿔놨는데 둘이서 블레임하고 난리가 나요. 네, 동시에 망쳐갖고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적 아까 그 시스템 포부터 동적으로 올리는 거, 뭐 AST 청킹.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 전체를 앱스트랙틱한 구조로 청킹하는 것들. 저도 되게 어려워요. 네. 저 엄청. 이거는 제가 보기에 소프트웨어 공학의 연구 과제예요. 예, 연구. 저 실제로 코드가 전체가 있으면 네. 나중에 그 검색이나 시멘틱으로 볼 때 안 보이는 거 되게 많거든요. 네. 커지면은 네. 그거 문제가 엄청.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AI가 아니라 기존의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재밌다. 예, 질문이랑 의견 청취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